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뉴욕주 인구가 최근 1년간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뉴저지주는 인구가 늘어난 주 상위 11위에 올랐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새해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경찰은 퀸즈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금속 호스 노즐로 잔인하게 구타한 아시안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 내란 선동 혐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 규정에 의거해 공화당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 투표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이 판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의 판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판결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출마 자격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현재 콜로라도주 외에도 미시건과 아리조나주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욕주 인구가 최근 1년간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뉴저지주는 인구가 늘어난 주 상위 11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뉴욕주 인구는 지난해 7월 1967만 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957만 명으로 약 10만 2천 명이 줄었으며 이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뉴욕주가 1년간 인구가 0.5%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7월까지 인구가 63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1년간 인구 7만 5,500명이 감소, 두 번째로 많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텍사스주에는 47만 3천여 명이 유입돼 50개 주 중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고 플로리다주는 36만 5천여 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인구 유입 상위 5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인구가 줄어든 반면 뉴저지주는 인구가 3만 명 늘어 50개 주 중 11번째로 많은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새해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현탁 퀸즈 한인회장은 2023년은 순회 영사 서비스, 퀸즈 지역 한인회관 건축 계획, 한인 신용회복 프로그램, 소상인들의 크레딧 빌딩 세미나 등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주력했다면 새해인 2024년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퀸즈 한인회가 되도록 사업 계획들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회가 연속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퀸즈 한인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 길거리 청소 계획을 추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이미 뉴욕시 청소국으로부터 퍼밋을 승인받았습니다. 1월 달부터 6월까지 한 번, 또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노동블루마다 길거리 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커리어데이에 참석했던 학생들
또 자원하시는 그 학생들을 모시고 토요일 오후에 청소를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희가 서티피케이트 발행해 드려서 대학을 가거나 또 어떤 장학금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인회에서 노력을 하겠고, 또 지난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퀸즈 한인회에서 열리는 퀸즈 지역 현장 민원실도 큰 호응을 얻어 새해도 지속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24년 상반기 퀸즈 현장 민원실은 1월부터 6월까지 기존의 시간과 장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순회 행사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3달 하고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영사관 쪽에서도 상당히 좀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 우리 퀸즈에 사시는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뭐 뉴저지, 코네티컷, 롱아일랜드에서 오시는데 이용도가 높으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퀸즈 한인회 이사장으로 최윤승 변호사를 추천해 인준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30대 퀸즈 한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에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퀸즈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금속 호스 노즐로 잔인하게 구타한 아시안 남성과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2명의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사건은 11월 7일 오후 12시경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에는 문이 열려있는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3명의 남성이 차례차례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중 아시안 남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금속 호스 노즐로 그를 잔인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성 2명은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들고 공격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현장을 떠났고 57세 남성인 피해자는 발적과 붓기를 호소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해 용의자 3명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의 전반적인 범죄 수치는 감소한 가운데 중대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청의 마이클 캠퍼 교통국장은 2023년 지하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지하철 범죄율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2년 대비 큰 진전을 이뤘다며 시가 올해부터 채용한 교통 담당관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하철 체포 건수는 12,000건으로 작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소환장 발부 또한 16만 4천 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 11월 강도와 폭행 등 중대범죄 비율은 작년 207건에서 올해 220건으로 10%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매치기 비율도 17% 증가했습니다. 캠퍼 국장은 내년까지의 목표는 지하철 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지하철역 조명을 더욱 밝게 만들고 더 많은 경비원을 배치하며 내년 말까지 모든 열차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시작된 폭우로 뉴저지 북부의 패스에이강 인근에 있는 리틀 폭스, 패터슨, 페어필드 등 지역은 여전히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뉴저지 북부의 패스에이강이 범람해 인근 지역들은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18일 리틀폴스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도로와 자동차, 지하실 등 지역을 뒤덮은 물의 수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터슨에서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46번 도로와 23번 도로 등이 폐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리틀폴스 지역의 패스에이강의 현재 홍수 단계는 7피트, 주요 홍수 단계는 9피트이며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현재 기록된 수준은 10.29피트입니다. 이처럼 홍수 수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추운 기온으로 인해 자동차와 도로, 지하실 등을 덮은 물이 얼어붙고 있어서 시민 구조 작업 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패터슨과 웨인, 페어필드의 학교는 휴교에 돌입했으며 물이 빠져나가기 전까진 도시의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홍수가 몇 년에 한 번씩 지역을 덮친다며 연휴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흑인 노예 후손에 배상금을 제공하는 특별위원회 창설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9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내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오늘 저는 노예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애국자가 되어 우리의 의무를 다시 쓸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9인으로 구성된 뉴욕주 배상특별위의 창설을 승인하며 해당 위원회는 연방 및 주정부가 그간 노예제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조사하며 오늘날 뉴욕주에서 흑인들이 겪는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로운 법은 특히 현금 배상 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선 6월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주민 50%가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관련 예산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에릭 아담스 시장이 뉴욕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연방정부의 수수방관에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 불만의 원인은 워싱턴 DC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뉴요커들은 워싱턴 DC로 몰려가서 지금 발생한 난민 문제가 뉴욕시의 공정하지 않은 처사임을 중앙정부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올 들어 10번 이상 워싱턴 DC를 방문, 연방정부의 난민 관련 예산 지원을 촉구했지만 연방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셈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 시민과 함께 워싱턴 DC로 몰려가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 해와 대선이 실시되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 등이 시급한 현안을 자신이 재선한 뒤 해결해주겠다며 선거에 볼모로 내세우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허다하며 난민 지원 예산 역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국세청이 2020년과 2021년치 세금 10만 달러 미만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대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세금 중 10만 달러 미만을 체납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등에 대해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면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2020년 및 2021년치 세금 미납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라는 체급고지서 자동 우편 발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벌금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자동 우편 발송이 취소됐으며 이를 감안해 일회성 구제를 단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의 이 같은 설명은 체납고지서 자동 발송 중단이 국세청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국세청의 과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어제부터 이 같은 벌금 면제 조치를 납세자들에게 통보하기 시작했으며 면제 대상자 대부분의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별탈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에 예측했던 현재 경제 추세와 현재의 실제 경제 지표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를 겪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2020년 예상치보다 오히려 0.3% 높고 연평균 성장률은 4년 전 예측인 1.8%와 동일하며 실업률은 4년 전 예상치인 4.2%보다도 되려 낮은 3.9%입니다. 인플레이션도 4년 전 2.4%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약 2.5% 정도로 큰 차이가 없고 16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2019년 63.3%에서 2020년 말 61.5%로 하락했다가 지난달에는 62.8%로 반등,
4년 전 예측보다 더 높았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현재 5.25%에서 5.5%로 4년 전 예측보다 3%포인트 높고 채권금리도 예상보다 1%포인트 높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마치 코로나19를 겪지 않았던 것처럼 잘 굴러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지만 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가구 등 연관 산업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고 있지만 지난달 다시 주택 착공이 증가해 바닥을 쳤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1% 급감한 연율 379만 채에 그쳐 2010년 8월 이후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매가 줄면서 가구와 인테리어 등 주택 연관 제품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2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려 12% 감소를 보인 뒤 11월 감소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또 건설자재와 조경용품 역시 가구 등과 비슷한 양상으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자, 가전제품 소매업 분야의 고용은 전년보다 5.5%, 가구 인테리어 소매업은 3.6%, 건설자재 조경 소매업은 3.9% 주는 등 관련 분야 고용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는 1년 전보다 4.14% 증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해 부동산 시장 둔화가 바닥을 쳤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주택 착공도 9.3% 급증했으나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급반등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입니다. 올해 미국 사회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해로 기록됐습니다. CNBC 방송은 올 들어 미국에서 대규모 파업이 393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등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393건의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고 이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노동통계국 집계 결과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한 조업 중단 등 파업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임금은 평균 7% 상승했고 이는 2007년 이후 분기별 인상폭으로 가장 큰 것입니다. 올해 주요 파업은 헐리우드 작가 등이 소속된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으로 지난 5월부터 148일 파업으로 임금 5% 인상 등을 얻어냈고 헐리우드 배우 방송인 노조 역시 118일간 파업으로 임금 7%가 인상됐습니다. 특히 전미 자동차 노조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에서 46일간 파업을 벌여 임금 33% 인상을 얻어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표를 의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켓 시위에 동참,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처럼 파업 등 노동자 목소리가 커진 것은 3.7% 수준의 낮은 실업률로 기업이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노동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6주에서 최대 8주, 긴급 신청은 2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등 여권 발급 속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크레딧 카드 한도 상향 신청률이 지난해 11.5%에서 올해 14.4%로 상승하는 등 크레딧 카드 한도를 높이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부터 12개 전철 노선의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려 2020년 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퀸즈 리치몬드 일거주 32세 남성이 지난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무려 100번 이상 불법 부재자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등 140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경감급 경찰 간부가 검찰 증거보관실에서 코카인과 펜타닐을 훔친 혐의로
뉴저지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8시쯤 뉴저지주 해밍턴 인근에서 필라델피아 ABC 방송 취재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촬영 기자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재산이 올 한해 1,084억 달러 늘어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와 제프 베이조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쿠팡이 샤넬과 에르메스를 비롯한 1,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세계 최대 명품 온라인샵 파페치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2월 2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